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재 마지막과 8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인데요. 에이징을 주제로 하는 읽을 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기사죠. 어, 에이징 노령화에 대한 전문가의 인터뷰를 실은 기사 내용을 읽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상급반 영어 강독습에서 계속 매 시간마다 하는 다른 내용 먼저 보죠. 그러니까 교과서 이외의 내용, 오늘은 또 무엇을 볼지 기대하시고요. 우선은 야생화를 또 보겠습니다. 자, 노랑무늬 붓꽃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보라 노랑무늬 붓꽃이라는 꽃이에요. 영어명을 보시면 violet flower, violet, 보랏빛 꽃을 그냥 violet이라고 많이 이름을 붙입니다. 제비꽃의 일반적인 이름이 violet인데요. 제비꽃은 대표적인 색깔이 보라색이죠. 이것은 이제 바이올릿 플라워인데 오대산 아이리스, 아이리스가 붓꽃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볼 때는 일종의 이제 붓꽃 종류인데 오대산 지역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인 오대산이 들어있는데 이 붓꽃, 이, 여러분들이 정원 같은 데 보는 큰 붓꽃 말고요. 산에 피는 붓꽃은 아주 키가 작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흔히 발견되는 붓꽃은 자주색이면서 키가 작은데 저희가 애기 붓꽃, 키가 작다고 애기 붓꽃이라고도 하고 또 각시처럼 입다 그래서 각시붓꽃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꽃색이 자주색이 아니라 완전히 노란색이 있습니다. 금붓꽃 좀 더 드물죠. 금붓꽃보다 더 드문 것이 이렇게 이제 그 금색, 노란색이 일부 안쪽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노랑무늬 붓꽃. 이거는 아주 높은 산에서만 발견됩니다. 해발 한 1000m 이상 되는 지역에서만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가운데가 이렇게 보랏빛이 도는 것을 보라 노랑무늬 붓꽃. 우리가 이제 학문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전문 영역에서 뭔가를 이름을 붙일 때 비슷한 유형을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뭔가 공통적인 이름을 붙이는데 비슷한 것 중에서 뭔가 차별화가 일어날 때마다 앞에다 뭔가를 자꾸 붙여요. 그냥 붓꽃이 아니라 노랑무늬 붓꽃이고 또 그냥 노랑무늬 붓꽃이 아니라 노랑무늬 붓꽃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 또는 다시 말하면 담론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학문적인 탐구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어떤 용어를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꽃 이름에서도 여러분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상급반을 위한 특별한 주제는 우선 첫 번째는 Comparatives and Superlatives예요. 비교급과 최상급입니다. 비교급과 최상급이 뭐 상급반에 특별한 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영어입니다. 사용법 정확히 구분하기. 비교급을 만들 때 ER을 붙일 것이냐 뭐를 붙일 것이냐. 최상급을 만들 때는 뭐예요? EST를 붙일 것이냐 MOST를 붙일 것이냐 이건데요. 보통 일반적인 기준이 뭐냐면 이름절과 이음절인데도 불구하고 Y로 끝나는 이음절. 그러니까 Y로 끝나는 건 반음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절과 1.5음절일 경우에는 ER, EST를 붙이고 2음절 이상일 때는 more, most를 붙인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 때 규칙인데요. 자, 이 common에다가는 ER을 붙일 것인가, more를 붙일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를 내가 여러분한테 제기를 합니다. common이라는 걸 보면 명확하게 이음절이죠. come on 이렇게 분명한 이음절인데 반모음절이 아니고 반음절이 아니라 이음절인데 ER을 붙일 것인가 뭐를 붙일 것인가 규칙대로 하면 뭐를 붙여야겠죠. 근데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뭔가 함정이 있겠죠. 네. 결론은 둘 다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둘 다 사용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진짜 모고하자들이 어떻게 쓰느냐.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언어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는 법조항을 만드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국어 화자들이 어떻게 쓰는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술해 놓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칸먼이라는 것은 이음절어인데도 불구하고 모국어 화자들이 사용을 보니까 이음절어인데도 ER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또 뭐를 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둘 다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걸 썼다 저걸 썼다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고 많아요. cruel 이런 경우도 cruel러라고 하기도 하고 more cruel, 예, gentler, more gentle, handsomer 이 꽤 긴데도 사실 handsomer라고 하는 게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more handsome보다 이것도 likelier, more likely, narrower, more narrow, pleasanter, more pleasant, politer, more polite, simpler, more simple, stupider, more stupid. 둘 다를 다 쓴다는 거죠. 자, 이런 형용사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예, 이음절, 분명한 이음절인데 자주 쓰이는 말이란 얘기죠. 우리 일상 대화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아주 평범한 단어인 거죠.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게 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come on 했는데 이게 이음절 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handsome, 매일 쓰는 말이라서 긴 이음절이라는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음절처럼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면서 ER을 붙이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자주 쓰이는 형용사 부사의 경우. 그러면 자 똑같아 보이는 질문이죠. clever라고 할까요? more clever라고 할까요? 이것도 분명한 이음절어죠. clever 이음절어예요. Y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뭘까요? 이번에는 예, usually 보통 사람들이 clever를 더 많이 쓰더라 하는 거예요. more clever라고 하지 않고 more clever 하면 상당히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원칙 어떻게 보면 벗어난 거죠. 이음절어인데 그냥 이하를 붙이는 거예요. 이 clever라는 이런 것 형용사는 너무나 자주 써서 more를 붙이면 더 거추장스럽게 느낀다는 건데 비슷한 것에 quieter도 들어갑니다. quiet이 왜 이음절어냐? 음절로는 분명한 이음절입니다. quiet 이렇게 이음절어인데 more quiet 하지 않고 quieter라고 한다. 자, 여기 이 화면에 있는 것들은 다 이음절어인데 er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기도 하고 more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기도 하고 두 개가 아주 거의 그 균등하게 많이 쓰이는 그런 그룹과 또는 er 붙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그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비교급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어갑니다. She's cleverer than her brother. clever를 썼어요. 이렇게 할 때 비교급이라는 것은 than을 뒤에 따라 붙게 해서 앞뒤에 있는 특정한 물건이나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녀와 그녀의 brother를 비교해서 그녀가 더 명석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물건이나 사람을 비교할 때 비교급을 씁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It's much quieter living here. 여기에 사는 것은 훨씬 더 조용하다. 이 much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을 숙해서 훨씬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곳이 It's much quieter living here. 그러니까 여기서는 it은 이제 가주어라고 볼 수 있고 living here가 진주어예요. 여기에 사는 건 훨씬 더 조용하다. 여기가 훨씬 더 조용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무엇과 뭘 비교할까요? 비교의 대상이 안 나타나 있죠. 자, 이럴 때는 암묵적 비교 대상이 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살면서 그런 얘기 했다면 내가 전에 살던 곳보다 than the place I lived before 이런 말이 있거나 또는 또 in the city, than in the city 도시와 비교한다든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머릿속에 뭔가 암묵적 비교 대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세 번째 it gets bigger every day 매일마다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이건 비교급을 썼는데 비교의 대상이 정말 있는가요?
없어 보이죠. 네. 비교급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gets bigger 그러면 get이라는 어떻게 되다, become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비교급을 쓰면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이게 상태의 변화인데 이거는 이제 그 전과 자꾸 비교하는 거죠. 그 전과 비교하고 또 나온 상태를 또 다음에 있는 것과 비교하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 것과 계속 비교해가는 상태. 그런 비교급. 이건 이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bigger cars generally use a lot of gas 이럴 때 더 큰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가스를 사용한다. 이럴 때 뭐가 하고 비교할까요? 예. The new games are more exciting. 새로운 게임은 더 흥미진진하다. 그럼 뭐랑 비교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비교의 대상이 뭔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 표준을 염두에 두고 그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더 큰 차량은, 큰 승용차는 일반 표준적인 사이즈의 승용차보다 더 많은 가스를 사용한다. 또 여기도 새로운 컴퓨터 게임은 기존의 게임보다 더 재미있다. 뭔가 일반적 표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비교급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제각기 다른 상황에 쓸 수 있다. 분명히 드러난 두 물건의 사람 비교하는 경우, 암묵적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그 앞의 상태와 비교를 하면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일반적 표준을 염두에 두고 그 표준과 비교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비교급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하나를 더 보죠. 자, prefixes meaning not이라고 했어요. not이라는 의미를 갖는 접두어입니다. 영어의 접두어,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면 아주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본 적이 있죠. in을 붙이기도 하고, im을 붙이기도 하고, ir을 붙이기도 하고, il을 붙이기도 하고, this를 붙이기도 하고, miss, 또 none, on 이런 것들. 왜 이렇게 not을 뜻하는데 접두가 여러 가지냐. 자, 이건 어떤 의문 규칙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말에 차용어들이 많이 있죠. 외래어들이 우리말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말화 되는 겁니다. 그런 차용어들이 많은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영어 단어는 완전히 찹탕이라고 할 정도로 온갖 언어의 어휘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영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영국의 켈트족들이 사용하던 언어였는데 이게 앵글로색슨이라는 쪽이 영국을 침입해 들어와서 지배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언어가 막 어휘가 섞이다가 영국은 불란서와 참 가깝고도 먼 그런 관계예요. 두 나라는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어떤 때는 300년 동안 영국이 불란서의 통치를 받게 있었고요. 100년 동안 전쟁을 한 적이 있었고요. 어느 한 나라에서 왕족의 대가 끊어지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에서 와서 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혈통의 사람이 불란서에 가서 잠깐 왕을 한 적도 있고, 불란서 혈통이 영국에 와서 왕을 한 적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양국의 왕을 동시에 겸하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불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뭐 라틴어, 독일어, 그다음에 이태리어,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언어의 그 어휘의 특성상 그 어휘의 그 언어의 특성상 이렇게 다양한 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접두어, 낫을 뜻한 접두어가 발달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in입니다. 그래서 informal, invisible 이렇게 되는데요. 똑같은 in이 BCD의 경우에는 의문 규칙에 의해서 변화한 거예요. 여기 impolite, 왜 그 여기 im으로 변했냐? polite 발음을 하면 p는 입술 소리죠. in이 입술 소리를 바뀌다 보니까 무도 입술 소리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면 impolite라고 하면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똑같은 입술 소리 동화가 돼가지고 발음이 쉬워지죠. impolite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immature가 아니라 immature. 이거는 완전 동화라고 두 개가 아주 발음이 똑같아졌고요. responsible에도 역시
R의 유음이라고 하는데 영향을 받아서 irresponsible, 또 마찬가지로 irregular. logical에서도 또 L의 영향을 받아서 N이 L로 바뀌었죠. illogical, illegal. dishonest, discharge, dis를 붙이는 어휘가 있고요. misunderstand, mistake 이렇게 mis를 붙이는 게 있고, non-violent, non-resistant, non을 붙이는 게 있고요. on을 붙이는 게 또 있는데 이건 사실 엄격히 보면 두 가지입니다. unable, unusual 하면은 그냥 단순히 not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평범하지 않은. 그런데 이 동사에 on을 붙일 때는 의미가 좀 달라요. undo 그러면은 do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꾸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어디 한 것을 되돌린다. undo. 그래서 요 핑크빛 on은 동사 앞에 붙을 때는 reverse, 거꾸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tie 그러면 묶는다는 뜻인데 untie 하면 묶은 것을 푼다는 뜻이요. 운동화끈을 묶었다가 풀거나 넥타이를 묶었다가 풀거나 매듭을 묶었다가 풀거나 이럴 때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이죠. unbutton은 뭐겠습니까? 버튼이 단추를 채운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채운 단추를 풀어내는 걸 말하겠습니다. uncry, unbreak, unkiss 이런 게 가능할까요? 예. cry, 울었어요. 그걸 되돌려요? break, 깼는데 원래도 돌려요? kiss를 했는데 그걸 원래대로 돌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반 사전에 이런 단어는 없어요. 다만 이게 시라든가 노래 가사 등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제 없는 표현을 만들어서 가지고 아주 애절한 상태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창의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 쓰는 어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내 링크를 걸어놨는데 uncry나 unbreak 이게 이제 unbreak my heart이라는 노래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성량이 좋은 타니 브렉스턴이라는 여성, 흑인 여성이 부른 건데요. unbreak my heart. break one's heart는 실현한다는 얘기죠. 근데 실현하다라는 뜻에서 break는 깬다는 뜻인데 이 실현된 내 마음, 그래서 쪼개진 내 가슴을 다시 되돌려놔라. 사실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좀 애절한 아주 호소를 하게 한 거죠. cry, 울었는데 운 걸 되돌려놔라. 이 똑같은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겁니다. 예, unkiss는 여러분도 아는 그 Maroon 5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Maroon 5. 그 그룹의 노래 중에 Unkiss Me라는 게 있어요. Untear라는 단어도 거기 등장합니다. 키스를 했는데 어떻게 다시 되돌려놔요. 또 untouch라는 단어 그 노래에 나와요. 만졌는데 만지지 않은 걸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on이라는 요 접두어가 형용사에 쓸 때는 그냥 not의 뜻이고 동사에 쓸 때는 거꾸로 되돌려 놓는다는 뜻인데 사실은 그래서 거꾸로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on을 붙이는데 이건 뭔가 시나 노래 가사에서 어떤 창의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어휘를 노란말에서 보게 되면 왜 이걸 썼을까 더 관심 있게 보길 바라요. 자, 마지막 만화입니다. 예, 너드라는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 나는 문제에 봉착했는데 왜 문제에 봉착했냐면 할 필요가 있지만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내 인지를 못해서 하지 않아서 문제에 봉착했어요. 오늘은. 근데 어제는 뭐냐면 어제도 역시 내가 문제에 봉착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무도 나한테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할 필요가 있는 거를 내가 했다는 이유로 또 문제에 봉착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해도 문제가 생기고 안 해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내일은 어떻게 하겠냐고 하냐면 tomorrow I plan to sit in my cubicle. 예. 큐비클에는 칸막이, 보통 회사 같은 데에서 한 개인의 그 작업 공간을 말하죠. 내일 나는 내 그 칸막이에 그냥 앉아 있을 계획이다. 어떻게 앉아 있냐면 like a frozen you know what, 얼어붙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You know what 그거 있잖아. You know what이라는 것은 뭔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는 있는데 그 머릿속에 떠올린 물건, 개념, 생각에 대해서 단어가 생각 나지 않거나 또는 그 말을 직접 입으로 하고 싶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뭔가 싫어서. 그럴 경우에 쓰는 건데 그거 있잖아. 너 알잖아. 이런 건데 뭐 거시기, 우리말로는 거시기 있잖아.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나는 그 칸막이에 그 얼어붙은 그거 있잖아. 얼어붙은 그것처럼 앉아 있을 계획이야. 그래서는 avoid all human contact. 모든 인간과의 접촉을 피할 생각이야. 이렇게 이제 시리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 딜버트를 따라다니는 묘한 동물이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동물은 항상 톡톡 이상한 말을, 자극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딜버시 뭔가 you know what 이라고 썼지만 그 단어를 직접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회피합니다. 그때 요 동행 동물이 주책 없이 Does it rhyme with bird? rhyme이 맞는다. 그런데 rhyme이 맞는다는 것은 뭐 여러분 랩송에서 rhyme이 맞는다 어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rhyme이란 말은 영어 시를 묘사할 때 쓰는 운율을 말하는데 rhyme이 만든다는 것은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모음과 그 다음에 나오는 종성, 자음, 자음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 모음만.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있어서 초성은 빼고 모음과 그 모음 다음에 오는 자음이 같으면 rhyme이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물이 주책 없이 네가 말하는 그 단어 you know what 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 그게 it입니다. 그게 bird하고 라임이 맞지 아마 이렇게 이제 깐족거리는 건데요. bird하고 라임이 맞는 단어 그게 뭐냐면 바로 nerd예요. nerd 멍청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nerd 이 끝에 모음 하고 드 이게 bird 할 때 드 초성은 다르지만 모음과 끝 자음이 똑같죠. 그게 라임이 맞아요. 그래서 주책 없이 네가 말하는 게 너드지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그러니까 내일은 그냥 얼어붙은 그거 있잖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너드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you know what 이라고 하면서 그것처럼 그냥 칸막이에 혼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접촉을 피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미있는 만화고 또 언어의 유희, 워드 플레이라고 합니다. 언어 유희를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휘입니다. 자, 본문은 다음 차시에 하는 게 낫겠죠. 본문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차시에 이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만화 아주 굉장히 위트 있는 만화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각자 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 훨씬 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본문 내용 직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